안녕하세요. 흉과학개론의 이성수입니다. 오늘은 다한증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내원 환자들이 많이 줄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참 저도 놀라웠는데 코로나를 뚫고 다한증 환자들은 전혀 줄지가 않고 계속 많이 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아마 그 다한증이 여러분들 그 생활에 많이 힘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상성 다한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한증 수술 이후에 수술 전에는 안 나타나던 부위에 땀이 나는 걸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반응성, 그러니까 어떤 치료 후에 반응해서 나타나는 다한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쓰는 보상성으로 우선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가슴이나 등이나 배, 허리,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보상성 다한증의 정도가 더 중요해요. 부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전에 수술했던 환자들은 거의 90% 정도가 보상성 다한증이 있었어요. 90%라 그러면 정말 아주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상성 다한증이 아주 경미하게 있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조금 많이 나나? 보통이다? 많이 난다? 아주 심하게 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심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가 한 30% 정도 됐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수술한 경우 중에 70%는 그래도 만족을 하고 30%가 아주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들었던 분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댓글창이나 이런 데 힘들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2번이나 3번 교감신경을 절제했을 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30% 정도 있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로 4번 교감신경을 손다한증 때 수술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상성이 한 50% 정도에서 있지만 그 50%라는 것도 거의 다 아주 경미한 보상성 다한증이거든요. 그리고 한 50%는 보상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수술로 인해서 얻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 자체를 손다한증은 장려를 하고 환자분들도 만족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한증에 대한 여러 치료 방법들이 있었는데 저번 영상들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약물 치료를 설명하기 전에 보상성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한증에 대한 그 수술, 흉부 교감신경 차단 수술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어서 많은 수술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 교감신경 차단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30%는 아주 심한 보상성이 있었고, 그 보상성으로 인해서 수술했던 교수님한테 다시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수술했던 선생님들도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치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치료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절망적으로 이렇게 느꼈을 테고, 지금까지도 그 말을 믿고 아직도 치료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거에 대한 치료도 점점 발전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치료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첫 번째로 공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는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 보상성 다한증이 있는 분들도 병원에 오셔서 약물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약물 치료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글리코필로레이트라는 약인데, 외국에서는 디트로판이라는 약을 좀 더 많이 쓰고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땀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은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약이 개발이 됐는데 약을 써보니까 땀을 줄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 해서 이제 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쓰게 되면 장점은 땀이 줄어들지만 동시에 침도 줄어서 입이 많이 말라요.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서 잘 쓰고 땀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성 다한증의 기존의 치료 방법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은 원래대로 돌려달라 라든지 보상성이 안 생기는 어떤 수술 방법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라도 치료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시도되어 오고 있고 외국에서도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저나 우리 이제 강남세브란스병원 그 흉부외과에서는 세계 교감신경수술학회라는 데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참여를 해서 세계적으로 이 수술과 그와 동반된 문제들에 대한 이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한 4년 전부터 이런 보상성 다한증에 대한 수술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2번 교감신경절을 절제해서 땀이 이제 보상성이 많이 난다면 4번에서 8번 내지 9번 정도까지의 교감신경절을 절제를 하게 되면 보상성이 적어도 체간, 그러니까 가슴하고 배, 허리 등 이쪽에는 땀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치료법을 이제 브라질하고 일본에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데이터가 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관에서 검증이 됐다기보다 그거를 시도하는 교수님들이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선도적으로 그 치료를 해봤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냐? 그러면 그렇지 않고 그걸 제일 많이 해본 나라에서도 80%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 아직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시도가 됐었고 외국에서도 시도를 하는데 잘라버린 그 신경 있는 부분을 다른 신경으로 다시 연결을 해주면 이 보상성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치료 방법이 시도가 아직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성공률이라는 것도 발표하는 기관마다 많이 다르고 그래서 성공률이 20에서 한 70%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 자체도 사실은 아직 많이 검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술적인 방법에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은 제일 안전한 약물 치료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보상성 다한증의 수술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래쪽 신경절 절제라는 거 4번에서 8번 내지 9번 정도의 신경절을 절제하는 수술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한 80% 정도 성공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다기관 연구 또는 그 많은 나라에서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경을 다시 이어주는 수술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성공률이 20에서 70%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댓글 중에 약물로 보상성 다한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사전 검사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부위가 어딘지를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약물을 통해서 약물 주입이나 또는 수술적인 자극을 통해서 어디에서 땀이 좀 나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주입해서 그런 효과를 본다든지 또는 클립을 살짝 집어서 그 보상성이 있는지를 본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클립 수술로 차단을 하고 보상성이 심하면 다시 뺀다라는 개념으로 클립 수술도 하곤 했죠. 그렇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보상성 다한증이라는 게 수술 직후에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직후에는 안 나타나다가 몇 달 후에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발 시술이 마지막 그 결과하고 같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성 다한증을 오늘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 보상성 다한증은 생각보다 이전에 심각하게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겼던 분들은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 정도인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 진작 이 약물을 빨리 이렇게 자기가 못 접했을까,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우선 해보시면 상당수는 만족을 하시게 돼 있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 경우는 또 이제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수술적인 방법도 물론 시도는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요즘 미라드라이라든지 보조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보톡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완치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생활을 개선할 수는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상담을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삶의 질이 좋아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이제 정말 많이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하는데, 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저희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 흉부외과 개론팀에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